행크TV 고수의 장바구니 시청자 여러분, 또 수요일날 찾아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크게 좀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진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상가 투자방 강사이시자 열정의 아이콘. 네. 꽃꽂이를 좋아하시고 독서를 좋아하시는 독후감 쓰기도 좋아합니다. 독후감 쓰기도 좋아합니다. 네, 레너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목차는 네네. 제가 이제 투자했던 물건들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달에 입찰했던 물건들. 비록 이제 폐차했지만은 제가 어떤 시각으로 물건을 접근을 하고 지금 2번, 3번을 설명드리는 부분만 이해를 하시더라도 상가 투자하실 때는 뭐 고낙차를 받는다든지 물린다거나 실패할 일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보통 임장을 지방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합니다. 한번 내려갔을 때 임장 물건하고 복귀 물건 그리고 일반 물건, 주거든 상가든 같이 세 가지를 한 번에 같이 이제 보러 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볼 수 있는 시간대나 그 시각 자체가 굉장히 좀 넓어지고 실제로 제가 상가 이제 임장 물건을 보러 갔다가 일반 물건을 매매를 해서 수익 낸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기서 한 가지 더 하면 예정 물건까지 뽑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보는 거는 1억 법인 1억 이하. 요즘 이제 핫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는 이제 앞에 나오신 고수분들이 충분히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경매 물건이 있으면은 저기 어디예요, 근데? 이게 청주입니다. 청주? 네, 청주 서운구 쪽이거든요. 개신동 쪽인데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개신동이. 제가 처음 보는 거는 경매 물건 여기가 1억 2천, 3천 정도 이제 낙찰을 받았던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비슷한 물건 같이 보러 간다고 했잖아요. 거리는 이제 얼마 안 돼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여기가 더 낫지 않냐. 주거로 이제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된 거는 학교나 초중고가 다 포함되어 있고 살기도 충분히 괜찮아서 이 금액대로만 여기서 물건을 가져온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접근을 하는 거죠. 상가 임장할 때 그 주위 주거용도 같이 보러 가는 겁니다. 그냥 이거 주거용만 보러 가는 건 아니고. 근데 청주를 선택하셨던 이유가 경매 물건이 있어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게 전부입니다. 상가 경매 물건이 있어서 그냥 그거 보러 내려간 겁니다. 상가 경매 물건 보러 갔는데? 네, 그거 보러 갔는데 그래서 복귀 물건도 보고 일반 매매 물건도 같이 보는 거죠. 7월 9일 날 매입했던 겁니다. 7월 9일 날. 같은 지역의 물건? 네,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동네. 첫 번째 걸 사고 나서 바로 같이 보러 갔던 거죠. 상가 임장을 하고 시간이 당연히 남잖아요. 그때 주거용 아까 법인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를 같이 보러 가는 거죠. 일반 매물을. 1억 2천에 매입을 해서 1억 5,500에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이 뭐냐? 14일 만에 파신 거네요? 그렇죠. 14일이죠. 이거는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잔금이 7월 31일이에요. 저는 잔금을 7월 9일로 표기를 했습니다. 7월 9일. 무슨 말이에요?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제가 양해를 특약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왜 특약을 걸었냐면은 임차가 맞춰지면은 제가 잔금을 빨리 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제 들어갔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이번 입찰 물건 여기서부터 나온 거니까는. 오케이. 두 번째부터는 상가입니다. 상가. 네, 상가입니다. 상가. 자, 실제 제가 이제 입찰했던 물건인데요. 지하에 대형 평수 물건이에요. 300평. 대다수 제가 상가를 풀어가는 거는 이런 식으로 풀어간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내 상가를 누가 이용할 것인가 가장 우선순위를 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나 여기 사는 사람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타러 다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첫 번째 만나는 교차점이 여기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만나는 교차점이 여기가 되는 거고 6,000세대 정도 여기서 만나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호칭은 1차 상권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네. 1차 상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6,000세대 사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1차적으로 상권이 형성이 돼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그렇죠.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은 병원이나 학원이나 뭐 기타 이런 근린생활 시설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크게 봤었을 때 여기가 2차 상권인데 여기가 이제 6,000이고 여기가 1,600이 더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만약에 업종들이 병원이나 학원들이 없다고 하면 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밖으로 나와서 여기서 다시 크게 형성이 이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만 보면은
이 물건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가치 기준을 전혀 못해요. 그렇죠. 예, 전혀 못하고 보통 재계약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거죠. 그렇죠. 시설이 얼만큼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근데 여기서 이제 물리는 경우가 여기서 그런 거죠. 재계약이 안 됐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 업종을 나가고 어떤 업종들이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지금 현상에 대해서 그 이전 임차인들이 나갈지 안 나갈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시각 자체가 재계약 자체에는 염두를 잘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나갔을 때 내가 어떤 업종을 넣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민을 합니다. 자, 여기서 동선을 그었을 때 여기는 이제 그 지하철이 나와 있어요. 지하철이 나와 있는데 지하철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가장 큰 곳 그리고 또는 버스 노선이 많은 곳. 버스 노선 중에서도 광역버스라고 하죠. 이제 네. 빨간 노선이 가장 많은 거를 우선순위로 보는 겁니다. 제가 찍어볼게요. 찍어봤더니 마을버스가 많아요. 여기도 여기 나오고. 찍으면은 나오는 네네 나와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괜찮네요. 그렇죠. 근데 4호선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노선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출입구가 여기네요. 예, 여기죠. 정문이. 그럼 여기서 나와서 걸어가잖아요. 12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12분. 제가 이걸 왜 강조를 했냐면은 한 12분에서 13분 정도를 이제 맥스로 보는 거죠. 걸어오는 심리적인 그렇죠. 마진을 이제 맥스로 보는 10분 거고. 넘어가면 걷기가 애매하죠. 너무 예. 불편해서 그래서 15분 넘어가면은 이제 동선 자체를 따로 찾아봅니다. 일로 가지 않을까? 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가 12분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일로 걸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버스나 지하철 타러.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와요. 상가가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보시면은 6,000세대적으로는 상가가 굉장히 엄청 작죠. 엄청 작아 네, 보여요. 엄청 작습니다. 물론 옆에도 있지만은 여기도 있지만은 엄청 작아요. 네. 그래서 1차 상권은 모자라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작습니다. 너무 작은데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학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겠냐? 당연히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두 번째 만나는 상권이 여기가 되는 2차 상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보다 상권 여기 더 커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관공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하면은 10,000세대는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10,000세대. 10,000세대 충분히 넘는데 상가가 이거밖에 없어요. 상가가. 그럼 이거는 당연히 임차인들이 잘 안 나겠구나. 오래 하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이 가능한 거고. 그렇죠. 또 하나가 뭐냐? 오피스 상권, 유흥상권, 또 백화점이 또 들어있어요. 안양. 그러니까 이거는 이 10,000세대가 넘는 여기 한 12,00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권도 모자란데 이 오피스 사람들이 써야 되는 상권도 모자라고 그리고 관공서에 있는 사람들도 모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하지만은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높겠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겁니다. 예, 제가 이런 시각으로 봤던 거고 이게 전국 3대 상권 중에 하나라고 해요. 아, 그래요? 안양 번개역이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전용평당 100에서 110만 원 정도 해요. 100에서 110이요? 네, 100에서 110만 원. 100에 110? 네, 100에서 110. 이거 월급 아닙니다. 전용평당입니다. 전용평당. 그 정도로 상권이 복합 상권입니다. 이게. 자, 다시 돌아와서 자, 현재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봤더니 총 300평, 304평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150평에서 430만 원, 375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낙찰 후 계획은 뭐였냐? 세 칸으로 나누는 거였었습니다. 100평, 100평, 100평으로 나눈 거였고 모양이 이상하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통으로 주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개별 칸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했더니 이게 소호사무실 아니면 이제 필라테스 쪽으로 접근할 수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여기 이 동네는 30-40평밖에 없었어요. 근데 100평짜리를 줬을 때 100평 괜찮죠. 괜찮죠. 좀 쾌적성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봤던 거고 그리고 스크린 골프장 같은 거 요즘 없어서 못 만들잖아요. 맞아요. PC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수익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PC방 통상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100대가 있잖아요. 100대가 있으면은 한 대당 보통 10,00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일 매출이. 근데 100대면은 하루에 100만 원 정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은 30일이면 하루 한 달 매출이 한 3천 정도로 계산하는 거고 거기서 순수익 30% 정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 900만 원 정도
예,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 순수익이. 근데 여기는 100평입니다. 한 30평이 더 들어가면 한 30대, 40대 이상 더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분이 순수익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건 한 1,300, 400 정도는 들고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판단했던 이유가 인근에 나와 있던 그 경매 물건보다 훨씬 더 떨어져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전용평당 46,000원. 예, 54,000원이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46,000원이 아니라 58,000원 정도 됐었었는데 임차인이 코로나라고 사정을 해서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간 가격을 지금 올린 거였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한 30평이었으면 저는 입찰을 당연히 안 했겠죠. 예, 지하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수는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맞죠,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산을 했었을 때 제 입찰가에서 대출을 받았더니 한 달 이자가 한 440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칸에 400에서 450 정도 임대를 받을 때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러겠죠. 아니 무슨 자신감으로 근자감이라는 네, 당신이 뭔데 생긴 것도 그렇게 잘 그렇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정확한 임대 시세를 파악을 하고 저는 이 상가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고 업종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확신을 가지고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저게 이제 감정가가 한 30억 정도 됐었거든요. 아, 그렇죠. 한 40억 정도는 이제 매각을 할 수가 있어서 양도 차익을 한 10억 정도는 볼 수 있는 물건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찰을 했는데 이제 폐차를 했던 거죠. 예. 또 낙찰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풀었는지는 또 모르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가 또 6개월이나 1년 뒤에 쫓아가면은 또 다른 제가 공부 방법이 또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시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